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2와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습니다. 네,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은 공연 음란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대리님께서 한번 사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이 급해서 좀 이렇게 길거리 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렇게 사람이 올까봐 이렇게 반대로 확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지나가던 여성분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친구의 그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공연음란죄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일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선 그 친구분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놀랐습니다. 네, 그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리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이 아니라 공연음란죄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되면은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그리고 불쾌감을 주었는지 여부가 될 텐데 이 여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구 다녀본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소위 바바리맨이라고 부르는 남성분들이 여학교 그 오가는 길목에는 한 분 이상이 항상 있으셨거든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는 학교 내부로 전라의 남성분이 침입을 하셔가지고 쫓겨나신 적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공연 음란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 음란죄가 사실 연극이나 행위예술 같은 그런 예술 공연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구르트 제품 홍보 사건이었는데 민변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요 사안이 그 공연 음란의 어떤 최고봉은 아니지만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안은 간단합니다. 그 회사에서 요구르트 홍보를 위해서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들이 관람객과 기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막 밀가루를 바르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분무기로 서로 막 몸에 뿌리면서 밀가루를 서서히 벗겨내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막 무대를 돌면서 막 요구르트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공연 음란죄인지 조금 약간 드물기한 사례인데 실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음란한 행위라 하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고 그게 막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한다든지 어떤 성적 의도를 표출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여서 이 사안에서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런 행위예술을 했던 쪽에서는 본인들은 전혀 이런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 음란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 판시를 보면 그런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아무리 그게 예술적인 의도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판시를 해서 되게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거꾸로 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 설명하려다 보면은
다소 저속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판례에도 나오는 문구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보통 말다툼들이 좀 흔히 일어나는데 이 사안에서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기 피해자라고 지칭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등을 돌리고 엉덩이 바지를 캔디까지 다 내린 상태로 이제 소리를 지르십니다.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내 똥구멍에 술을 부어보아라. 아무래도 음주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판례는 이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공연음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그냥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행위로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에만 공연음란죄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인가요? 어쨌든 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공연음란죄랑 유사한 사안이 사실 아까 견변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경범죄 처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경범죄 처벌법 1조 41호에 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어놓거나 아니면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범죄 처벌법상 단순히 이런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이 되는지의 여부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신체 부위였는지 또 어떤 식으로 노출을 했고 왜 노출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또 정변님이 판례도 잘 소개해 주셨는데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고 또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지 아니면 형사상 처벌이 될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흥미로운 사안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런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제 전문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